영어 회화 잘하려면 제일 좋은 거 팁이 있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호주에서 8년 살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재영입니다. 오늘은 고등부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계시는 멜번 촌놈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멜번 촌놈이라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닉네임에? 제가 2006년도에 호주 갔었었고요. 호주. 예, 8년 살았었는데 멜번에만 지냈었고 돌아보니까 제2의 고향 같다는 느낌이 들어갖고 닉네임을 멜번 촌놈으로 그랬구나. 시청자 헌터스 여러분들한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재 블로그랑 고등부 영어 강사하고 있는 닉네임은 멜번 촌놈이고요. 제 이름은 이주환입니다. 교재 관련 블로그예요? 고등학교 영어 교재가 EBS 교재만 해도 몇십 권이 되고요. 변형 문제 만들어서 네, 판매도 하고 제 블로그에다가 무료 오픈한 것들도 꽤 되죠. 다운받으실 수 있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서 메일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는 게 한 40개 되고 뭐 지금 한 포스팅이 한 1100개 정도 되니까 무료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러잖아. 맛배기 딱 올려놓고 중요한 거는 사세요 딱 이렇게 하잖아요.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료를 좀 알리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블로그에서 푸는 거죠. 그럼 뭐 책으로 만드시면 어때요? 제한도 있고 사실 지금도 만들 수 있는데 책이 판매가 그렇게 될 것인가. 저도 예.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저자잖아요. 예. 인세가 6개월마다 들어오거든요. 뿌듯하더라고. 막 인세 들어오는 날은 막 예. 기분이 좋아요. 많이 좀 구입 좀 해주시고. 그럼 학원 강사 하기 전에 다른 일 해보신 건 뭐 따로 없으세요? 맨 처음 직장은 은행은 되게 짧게 했었고요. 주로 했던 일은 은행 나와서 네네. IT 쪽 마케팅 했었었죠. 외국 기업 좀 괜찮은 데서 오빠가 한 번 있었었는데 그 오빠를 제가 안 받았던 게 제 후회가 되죠. 인생에서.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저는 사업을 했던 게 후회거든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호주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결혼도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들로 이모가 먼저 가 있어서 계기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2002년도에 신혼여행으로 호주를 갔었기 때문에 네. 친근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영주권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갖고 그 당시에 갔었죠. 2006년도에 갔다가 몇 년 살고 오신 거예요? 8년. 자녀분은 거기서 좀 학교 다니고 있겠네, 혼자?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호주 8년 사시면서 재밌었던 일 없어요? 에피소드 같은 거? 이민으로 갔던 거니까 네. 직급도 그렇고 제가 있었을 때도 그렇고 IT 쪽은 참 직급 구하기가 되게 좋고요. 연봉도 괜찮고 저야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영어권 나라에서 뭐 영어 잘해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아니, 뭐 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8년 동안? 영주권을 받는 게 자동차학과 나와서 자동차 쪽으로 그러니까 정비사죠. 그렇게 신청하게 돼 있어서 괜찮지 않아요? 뭐 거기 뭐 배관공만 해도 뭐 억대 연봉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배관봉은 실제 억대 그래요? 연봉입니다. 호주에서 막 인종차별 이런 거 경험한 거 없어요? 막? 호주가 좀 그걸로 좀 악명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인종차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여러 인종들이 다 같이 있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못 느꼈던 것 못 같아요. 느낀 거고. 그럼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예. 뭐 호주라든지 뭐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럼 추천을 하시는 편이에요? 말리는 편이에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생활에 여유가 있다. 쓸데없이 만남을 안 가져도 되니까. 우리나라는 막 일주일이 바쁘잖아. 누구 만나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막. 예. 다 신경 써야 되잖아. 예. 여유로운 삶이 좀 장점인 거고 단점은요? 단점은 아무래도 저희 나라가 편리하죠. 우리나라 뭐 빨리빨리 다 되니까. 택배도 잘 되고 배달도 잘 되고 생필품이나 뭐 IT 제품을 샀다. 네. 그러면 다음날 바로 와요? 거의 매장을 가서 산 거 그죠? 기억이 없어갖고 왜 이렇게 아날로그로 사세요? 안 올라옵니다 거기가. 인터넷이 발달돼 있지 않은가 보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한국만큼 발달된 없죠? 나라가 없죠. 중간중간에 그 사는 동안에 한국 들어오면 제일 행복했던 게 다운로드나 뭐 이렇게 그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맞아요. 거기도 청구선 인터넷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맞아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절친이 중국 주재원에 있어가지고 몇 번 예. 갔거든요. 인터넷 좀 쓸게요. 그러고 뭐 딱 눌렀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직 받고 있더라고. 호주도 그렇습니다.
장단점 있는 해외 생활을 네. 8년 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신 계기하고 영어 쪽으로 발을 담그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계획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의사결정할 때 보면 바로바로 결정하는 스타일이라서 즉흥적이네. 약간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는데 호주 갈 때도 뭐 보통 분들이면은 준비를 하고 갔을 텐데 저는 사실 맨땅에 헤딩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으로 갔었고 8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또 이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원래 직장을 다니려고 다시 들어왔는데 네. 직장 다니기는 조금 쉽지가 않죠. 예, 나이도 있고. 잡을 구하기는 좀 그래갖고 전공이 영어 영문학과니까 가르치는 쪽으로 한번 해볼까? 그렇게 네. 하다가 이렇게 왔네요. 교습소 같은 거 하셨다고 그러던데. 조그맣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다가 왜 갑자기 남의 학원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작게 하는 것보다 큰 데 있는 게 나아요. 대형 브랜드인가 본데? 프랜차이즈는 아니고요. 프랜차이즈는 네, 아니고. 수지 쪽에 있고요. 수지. 원래는 초등 중등만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으로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학원 강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직업으로. 예. 그럼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영어 강사면 영어 쪽에 관련된 학과를 나오셔야 되겠죠. 근데 영어 교육과 하면 더 좋고 저처럼 호주에서나 그렇겠다. 캐나다나 미국에서 또 이렇게 그 영어 교육 쪽 관련해서 이수하신 분들도 있고 태소를 이수하신 분들도 있고 있더라고요. 전에 제 네. 방송에 여자분 나오셨는데 네네. 박사인데도 놀고 있더라고. 제 동기도 놀고 있습니다. 고등부와 영어학원 한 달 다니려면 얼마 내야 돼요? 분당이나 수지 쪽 하고 있으니까 대략 한 40만 원 돈? 영어, 수학, 과학, 국어 뭐 세 개만 하면 120인데 그렇죠. 애 한 둘 있다고 쳐봐요. 장난 아니죠. 사교육비가. 지금 제가 그 블로그를 했던 게 네. 사실은 그 목적은 제 교재를 알리려고 했던 부분이 큰데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맞아. 촌공족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막상 또 학원이나 과외를 안 다니면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자료가 되게 부족해요. 시험 때 문제집을 하나 좀 풀어보고 싶은데 학생이 또 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그치. 있잖아요. 무료로 준다고 그러니까 제 거 자료 중에 올림퍼스 독해 기본 1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전국 단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교재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제가 유료로 판매했다가 작년 4월 달에 본격적으로 그냥 무료로 제 블로그에서 가져가라고 해갖고 너무 좋다. 그러면은 예. 말 나온 김에 예. 블로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멜번 촌놈입니다. 멜번 촌놈. 네. 교재가 필요한 분들은 거기서 다운받으면 되겠네. 학원 강사분들, 과외 선생님들, 뭐 교습소 공부방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가져가시는데 사실은 주목적은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받아가길 원했던 거고요. 너무 멋있다. 재능 기부고. 살짝 저 감동적이었던 건 네네. 대학생인데 네. 학생을 가르치는데 형편이 어려운 봉사활동으로 자료를 받아가시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러니까 저도 의외로 와, 이런 거 생각 못 했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뿌듯하겠다 그럴 때는. 학교 선생님들도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과외하거나 교습소하거나 학원 다닐 때 네. 야 이거 중요한 거니까 동그라미 쳐 했는데 시험 문제로 나온 경우는 없어요? 분당에서 서영고 가르칠 때 네. 영어가 좀 어려운 학교인데 그러니까요. 네. 좋은 학교죠. 학교 경영대로 추가 자료를 만들어 갖고 시험 직전에 찍어줬던 것들이 나오긴 했어요. 쪽집게 선생이네. 운이 좋았던 거죠. 학교 선생님과 코드가 맞았던 거지. 뭐. 미리 뭐 짜고 한 건 아니고요. 아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나라 영어 공부는 어때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네. 들면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는 대학교 진학해서 영문 원서를 제대로 독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건데 네. 폐하랑은 다르죠. 우리도 뭐 영어 막 그렇게 배웠어도 막 외국인 들어오면 막 당황스럽잖아. 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죠? 뭐 회화에는 큰 도움은 안 된다. 폐하는 점수를 잘 받는데 크게 도움 안 되죠. 사실. 그죠. 제가 보기엔 점수 쪽에 관련된 건 문법, 문법. 독해력 네, 이런 게 중요하죠. 영어 회화 잘하려면 제일 좋은 거 팁이 있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호주에서 8년 살면서 제가 느꼈던 네.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 같아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언어를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거기서 만나보면 한국 분이나 일본 분들은 영어를 못하는 거 죄의식 이런 게 있어갖고 되게 이게 샤이한데 중국 분들을 보면 중화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중심적인 생각. 영어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다. 중국 분들도 영어 처음에 못하시는 분들 보면 호주 분들이랑 얘기할 때 발음도 구리고 말도 빠르지도 않고 되게 자신감 있게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분들이 영어 빨리 늘러. 거기서 만났던 호주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네가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여기 나라 사람이 아니기니까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렇지. 사실인데 그걸 알고 나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제 편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그건 무슨 들어서. 말인지 알겠어요. 자신감을 가져라. 네. 네. 단어를 많이 알면 그래도 도움이 좀 되죠, 그래도.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한 1800단어 정도 됩니다. 1800 단어고. 제가 봤을 때 회화는 그 1800단어면 네. 웬만큼 다 돼요. 영어 학원에 고등부 강사시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이라 나와주신 거고. 예. 보통 일반적인 평일날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살짝